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은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읽었으며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세계 1차 대전에서 패한 뒤 만년에 가서 내가 만약 20년 전에 손자병법을 읽었더라면 그렇게 무참하게 피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손자병법은 어떤 책이길래 그랬을까요? 손자병법 지혜의샘. 손자병법은 논어, 노자, 주역과 함께 중국 4대 고전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병법서가 아니라 정치학의 보감이요 처세학의 교과서입니다. 기업가들에게는 기업 경영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서로서 오늘날 리더십, 스포츠, 기업 경영, 정치, 인간관계 등 세상 모든 곳에서 적용되거나 응용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손자병법이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전쟁 기술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갖추고 있고 승부와 관련된 행동 법칙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 쯔비쯔지 백전불태발짠보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가장 먼저 계획을 짜라. 제2편 시 계 적과 싸우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전력을 비교해보라. 즉 계획을 말합니다. 제2편 작전. 계획을 짰으면 적군과 싸우기 위한 전쟁 수행 준비를 잘하라. 제3편 모공. 어떤 전략을 준비하여 적을 공격할 것인가. 1편부터 3편까지는 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모는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전략은 전체 국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4편 군영편부터는 세부 국면을 다루는 전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술 문제는 매우 변화가 많으며 구체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병법뿐 아니라 철학적인 깊이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석지선전자 선의불가승 이대적지가승 시질산짠저 센웨이커승 이달디질커승.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이길 수 없게 만들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렸다.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거선자이지 거선자이디. 적이 이길 수 없는지는 나에게 달렸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는 적에게 달렸다. 손자병법 21세기에 주는 의미. 전쟁은 한번 벌어지면 웬만해서는 멈출 수 없는 확장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리더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와 군대 및 조직은 크게 흥하고 망했습니다. 리더가 잘못 결심하고 잘못 행동하면 한순간에 하부 조직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손자병법은 리더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손자병법을 잘 연구하면 험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을 거둬야 하는 리더들은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은 가급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긴 후의 상황입니다. 후환이 없어야 합니다. 더 큰 피해가 뒤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겨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자병법은 매우 현명하게 싸우고 매우 현명하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리더들은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손자병법인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부단히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작게는 자신이나 가정, 크게는 몸 담고 있는 조직이나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손자는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명백하게 그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만 정확하다면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문제는 선택인 것입니다. 모두 13편으로 구성된 손자병법은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무한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선택하고 경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날카롭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손자병법은 해묵은 고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펄펄 뛰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 책은 늘 곁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상처뿐인 영광은 필요 없다. 경쟁과 다툼의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저 소극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싸움을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싸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힘에 의한 벌모입니다. 힘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겁을 주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금력도 힘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힘 앞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힘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익에 의한 벌모입니다. 사람은 결국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익, 권위와 이상, 즉 비전입니다. 여기서 한비자는 이익에 무게 중심을 더 두었고 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 이익으로 엮인 관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셋째는 감동에 의한 벌모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데 감동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출중한 인격에 의한 감동, 훌륭한 서비스에 의한 감동 등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자 궤도야, 전쟁이란 속이는 것이다. 고로 나의 능력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대를 운용하지만 운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가까운 곳을 향하지만 먼 곳을 보는 것처럼 보이며 먼 곳을 향하지만 가까운 곳을 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